자,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뭐 압승을 했습니다만 사실 오게티 같은 지역구들이 있었습니다. 서울에서도 많은 의석을 갖고 왔습니다만 지난 21대보다 3석을 더 잃었죠. 바로 마포갑, 도봉갑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화성을 이준석 대표에게 내줬죠.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글쎄요. 뭐 이제는 좀 비슷한 지역도 있지만 어쨌든 뭐 도봉 같은 경우는 텃밭이니까요. 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공천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되돌아보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사실은 마포갑의 이지은 후보 그리고 도봉갑 안기령 후보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공천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. 아니, 제가 그 유일하게 지원 유세를 한 곳이 바로 마포갑입니다. 예, 갑이 21대에는 제가 한 대여섯 군데를 다니는데 네. 이번에는 마포갑의 조정은 후보만 내가 지원 유세를 하고 가급적 지원 유세를 하고 싶어도 사실 제 집에 우환이 좀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. 그런데 네. 제가 그 현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나서 딱 오는 감이 있어요. 지원 유세를 딱 나가 보면 대중의 그 반응, 지나가는 시민들이 반응 이런 게 있습니다. 가령 대중들이 반응을 딱 보고 아 여기는 그래도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게 예 가령 우리 쪽 후보에 대해서 예.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원인을 보면 이 가령 그 조중훈 후보하고 맞대결을 시킨 이지은 후보는 그 여성 총경이잖아요. 그리고 또 총경을 하고 있으면서 그 로스쿨로 갔는데 그때 뭐 징계도 받고 그랬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땄다. 그리고 또 근무도 제가 살고 있는 그 마포 지역에서 그 지구대장까지 한 지구대장에서 총경으로 간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. 여성 중에. 네. 그래서 굉장히 그 총앙받는 여성 그 경찰이었는데 이번에 정치판으로 돌아온 걸 보면서 아 역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자격을 따고 뭘 하고 뭐 튀고 하는 것이 다 정치판에 들어오기 위한 그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줘버렸어요. 네. 이 이지은 총경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해서 그 요란하게 신문에 등장을 해서 시위할 이제 때 미니스커트 화제가 됐었죠.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다 의도적인 게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 만나보지를 못해가지고 이분이 그 성향이라든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졌어요. 그리고 안규령 그 후보는 제가 보기로는요. 처음부터 너무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줘버렸습니다. 그 해당되는 이 동도 잘 모르고 네. 어느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공천을 받은 셈이 되어버렸거든요. 아니면 김재섭 당선인은 토박이에 예. 8년 동안 여기 훑은 분이거든요. 바닥부터. 예, 김재섭은 뭐 거기서 지난번에도 낙선하고 다른 그러니까요. 하루도 떠나지 않고 그 일대를 정말 훑었다 이러는데 훑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네. 이 공을 많이 들여온 그런 후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처음에 그 여론조사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오히려 김재섭이 이기는 여론조사 지는 게 많았죠. 그 드무리는데 저는 출구조사 보고 아차 여기도 크게 밀렸구나. 출구조사에 보면 저는 이제 방송국 개표 현장에 있으면서 아니 그 이제 중계 현장에 있으면서 아니 크게 밀리는구나 이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그 나중에 보니까 다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. 네. 그런 케이스고 화성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. 이 화성을의 공영훈 그 후보뿐 아니라 함께 문제가 됐던 양문석 또 그리고 김준혁 뭐 막말 때문이고 이 양문석은 소위 그 사기 대출 아니냐 딸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이 그래서 이게 아파트 31억짜리 그 강남에 아파트 산 것도 역시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런 비평을 들었거든요. 그런데 네. 사실 그동안에 그 두 사람에 비해서 좀 조용했던 이 공영훈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본인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있을 무렵에 사장으로 나중에 퇴임을 했는데 부사장으로 있을 무렵에 자기가 나중에 은퇴 후에 살려고 해서 땅과 집을 샀다는 그게 35평짜리 대지 35평짜리 다가구 그 주택 그 부분 지분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그걸 샀는데 11억 주고 샀는데 그게 그 하필이면 그 주변에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샘표레미콘이 그 부지가 현대자동차 계열회사인 현대제철 그 부지였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나중에 샘표 레미콘하고 다 합의를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불과 한 서너 달 뒤의 일입니다. 그래서 레미콘 공장을 옮겨가기로 했다. 그래서 서울숲을 완공하기로 했다. 이러니까 그 일대 땅값이 거의 두세 배로 다 뛰어버린 겁니다. 그래서 그 무렵에 그걸 또 땅값이 뛰고 나서
그걸 그냥 계속 갖고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걸 공군에 있는 병장에게 정리를 해주면서 신문 사설에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정려세의 정려세까지도 정리를 해서 그 세금까지도 내줬다. 이준석 후보의 당선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예, 보십니까? 이러니까 아무리 휴식거려도 이 공영훈은 가령 양문석 이런 데 비하면 조용해 버렸거든요. 그런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.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하면 그 이준석과 더블 스코어였어요. 이준석은 국민의힘 후보와 비슷비슷하게 나왔고 40대 20 정도 나왔죠, 그죠? 예, 40대 20 거의 더블 스코어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 뒤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좁혀져 있더라고요. 그리고 막상 출구조사를 보니까 많이 좁혀져 있었거든요. 그런데 개표를 하니까 완전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도 2030 분노한 2030이 2030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국에 반대했지 않습니까? 2030들이 그 왜 반대하느냐? 아버지의 권력과 돈으로 자식에게 돈과 권력을 그대로 물려주려 하는 이 태도, 이런 자세를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. 또 동탄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예, 사시거든요.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는 사회, 이걸 싫어하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공영훈 후보가 바로 거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. 이러니까 2030 그 젊은 친구들이 자, 우리는 이준석을 찍겠다. 네.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대망의 이 초선 의원이 된 것은 그런 뭐 행운이랄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운명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네.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운명이다. 예,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3주 만에 저렇게 끌어올려서 개인기로 당선된 거 진짜 인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.